서른넷 민석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내 수진의 숨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죠. 결혼한 지 2년 남짓 민석과 수진은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부엌으로 향했고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민석의 일란성 쌍둥이 형 민호였어요. 민호 왔어. 아침부터 뭐해? 민석은 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과 민호는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민석이 안정적인 회사원이라면 민호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민석 커피 마실래? 방금 내렸어. 민호 그래 좋지. 형제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최근 참여한 전시회 이야기를 하고 민석은 회사 일에 대해 푸념했죠. 두 형제의 대화 소리에 수진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수진 오빠 언제 왔어? 민호 방금 왔어. 내 동생이 커피를 내려줬지. 수진은 남편과 시영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민석과 민호를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식사 후 자리를 떴고 민석은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석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2주 내내 민석은 바쁜 업무에 시달렸고 집에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수진이 식탁에 촛불을 켜고 와인을 준비해 두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기에 민석은 의아했지만 달콤한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감돌았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듯 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꺼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민석아 사실은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석은 아내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수진의 눈에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수진 나 임신했어. 민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은 민석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안았죠. 민석 정말이야. 언제 확인했어? 수진 이틀 전에 병원에서 검사했어. 한 달 반 정도 됐대. 민석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책임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진도 기뻐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죠. 민석은 그것을 임신 초기의 불안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곧 민석의 부모님과 민호에게도 전해졌어요.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특히 민호는 삼촌이 된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자주 민석의 집에 들렀고 수진에게 임신 중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죠. 그러나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민석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석은 놀라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쳤죠. 수진, 민석아, 나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어. 민석은 수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민석,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간절하게 공기를 들이마셨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그 아이 당신 아이일 수도 있지만 민호 오빠 아이일 수도 있어. 순간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고 자신의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죠. 민석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울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석이 출장 간 날, 민호가 술에 취해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둘 다 많이 취했고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날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얼어붙은 채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과 아내, 그리고 뱃속의 아이 자신의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민석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그의 영혼을 빼앗아간 것 같았죠. 수지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석 형한테 전화할게.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죠. 민석은 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호, 여보세요. 민석, 지금 우리 집으로 와. 민호,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민석, 그냥 와, 중요해. 전화를 끄는 민석은 베란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머릿속에는 수진과 민호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와 같은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동생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죠. 민호, 무슨 일이야? 둘 다 왜 그래? 민석은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민석 형, 수진이 임신했어. 민호, 응, 알아, 축하한다고 했잖아. 민석, 근데 문제가 생겼어. 수진이가 그러는데 그 아이가 형 아이일 수도 있대.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수진과 민석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민호,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민석, 내가 출장 간 날 기억나? 형이 술 마시고 우리 집에 왔었지. 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그날 많이 취해서 집에 가기 힘들어 잠깐 들렀던 건 기억나.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 절대로. 수진, 나도 확실히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날 둘 다 너무 취해 있었고. 민호, 수진아,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내 동생 와이프인데.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형과 아내를 모두 믿고 싶었죠. 하지만 수진의 고백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민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깊게 생각한 후 입을 열었어요. 민석,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태어난 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야. 민호와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셋은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그들 사이에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출근을 포기하고 집에 남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수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둘 다 입맛이 없었죠.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석 산부인과에 예약해 태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사랑, 실망과 걱정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죠. 오후에 둘은 병원을 찾았어요. 담당 의사는 태아 유전자 검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사, 현재 임신 초기라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검사들은 유산의 위험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민석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검사하기로 결정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형에게 전화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죠. 민호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후였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침실에서 거실 소파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아침과 저녁에 짧은 대화만 나눌 뿐 더 이상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이 전화했을 때 민석은 임신 소식만 전했어요. 복잡한 상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민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그의 세계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민석은 회사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업무는 오히려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의 친구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고 민석의 우울한 기색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준호,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밀을 지키고 싶었어요. 결국 그는 일반적인 대답을 했죠. 민석,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한 후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수진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민석은 가끔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진료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마치 현실을 직면하기 두려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민석은 여러 번 형에게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형의 친구들을 통해 알아보니 민호는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렸죠. 마치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은 회사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민석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형을 찾아보려고 해. 수지는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수진 어떻게 찾을 거야? 연락도 안 되는데. 민석 고향에 계신 작은아버지께 연락해 볼 거야. 형이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르니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하지만 진실이 뭐든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민석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을 찾아갔을 때 놀랍게도 민호가 그곳에 있었어요. 민호는 동생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두 형제는 작은아버지의 집 근처 강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석 왜 도망갔어? 이 상황에서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민호 미안해. 어떻게 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봐 무서웠어. 민석 그러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민호 조금씩 기억이 나. 그날 많이 취했었고 수진이도 술을 마셨어.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민석은 형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지금껏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형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는 참지 못하고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석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아내라고. 수지는 내 동생 와이프야.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천천히 형의 옷깃을 놓았죠. 민호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술에 취했다는 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내가 알아줬으면 해. 민석은 형에게서 등을 돌리고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제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것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쌍둥이 형제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민석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 민호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책임질게. 민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형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민호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후 민석은 수진에게 민호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진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그러니까 그날 정말로 우리가 그랬던 거야.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나 했는데. 민석 형도 기억이 완전하진 않대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수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분노를 느꼈죠. 시간이 흘러 수진의 임신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은 여전히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지만 수진이 가져온 초음파 사진을 몰래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민석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 민석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둘 다 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일까봐. 민석은 수진이 친정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떠난 뒤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민석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죠. 자신의 결혼 생활과 형과의 관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수지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끔 전화로 근황을 물었지만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임신은 7개월로 접어들었고 수지는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민석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 친정에 간 이유가 궁금하셨고 아들의 침울한 모습이 걱정되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임신한 와이프를 혼자 보내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할 수는 없었죠. 민석 괜찮아요. 수진이가 친정에서 편히 쉬고 싶대서요. 저희 사이는 좋아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부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희 둘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민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셨고 민석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 올 수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다음 주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기로 했어. 의사 선생님이 권하셔서 혹시 올 수 있을까?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출생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수진이 알려준 병원으로 민석은 당일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진의 부모님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민석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어딘지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마도 딸이 진실을 털어놓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민석은 생각했어요.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주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죠.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됐어요. 병실로 들어가자 수진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기는 작고 붉은 얼굴로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린 후 이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민석은 아기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든 아니든 이 작은 생명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어요. 아기는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고 민석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책임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이 아이에게 무언가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수진 이름은 아직 짓지 않았어. 같이 지었으면 해서.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아이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둘 다 핵심 문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석과 민호. 그리고 아기의 DNA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석은 수진의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기를 돌보는 일을 도우며 그는 점점 더 이 작은 생명체에게 애착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에 함께 갔어요. 민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받아왔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봉투를 열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민호 씨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은 의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침묵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민석은 혼자 걸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고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가 민호의 아들임이 확인된 지금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죠. 민석 이혼하자 수진아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어요. 민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석하지만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가정이 필요해. 내가 아이를 키우고 민호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호는 민석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이와 수진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민호는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민석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석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갔어요. 가끔 아기 사진이 메시지로 오곤 했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그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죠.